야, 이렇게 또 앉아봤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좀 아무래도 좀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네네.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오진 씨 텐션 지금 좋습니다. 아, 지금 좋나요? 네. 예. 우리가 사실 이 자살이란 주제가 네. 너무 무겁게 느껴지다 보니까 네. 조심하느라 너무 피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 편에서 다룰 이야기는 자살 사후 대응 서비스. 이 용어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낯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실 분을 우리가 모실까요? 네. 오셨나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자, 그러면 오셨으니까 먼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대응팀에 있는 오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후 대응팀. 네, 사후대응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자살 사건, 자살 시도라든지 자살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에 있던 구성원들,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은 친구들. 네, 학교 친구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직장 내에 있는 이제 같은 동료분들, 이제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웃분들, 이 모든 분들도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고인의 죽음에 의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들을 또 경험하실 수도 있고 이게 또 방치되다 보면은 나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분들도 이제 자살 고위험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조직 내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그 조직도 잘 굴러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좀 막막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이 조직과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좀 개입을 해드리는 사후 대응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분들만 이제 저는 유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족이라고 하는 이제 사전적인 정의 때문에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는 이제 이 자살 유족을 suicide survivor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자살 생존자. 네, 스위스. suicide survivor. 스위사이드. 네. 그래서 이 자살 사건으로 인해 남겨져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이 되고 저희 이제 사후 대응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를 잃었을 때도 그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친구의 이름이 금기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조직 내에서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조직 안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들이 소문나는 걸 되게 좀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를테면 회사 이런 데에서 어느 부서에 누가 자살했대 그러면 되게 쉬쉬한 분위기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막 입단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말을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제 고인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라. 사실은 그게 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구나. 혹은 또 이제 이 사건이 조직과 만약에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더더욱이나 반발심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상황이 더 악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사건을 이미 다 아름아름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구성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나 그런 충격들에 대해서 좀 다루어 주면서 좀 공감해 주는 게 오히려 이제 그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저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사실 그 국내에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조직 내에 발생한 사건들 다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한 조직에 이제 제가 전화를 다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경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먼저 신청을 하고 이 정보를 알고 있기란 쉽지가 않아서 경황이 맞아요. 없어요. 경황이 없어요. 정말. 또 워낙에 사후대응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화 드려서 사후 대응 서비스가 있으니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사후 대응 헬프라인 상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189945667번인데 네, 자막 아, 넣어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걸 찾아보고 먼저 전화 주시는 조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요? 네네. 우선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가 너무 막막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다라는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오, 좋네요. 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유족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좀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또 유족분들이 소송을 하시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인이 좀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조직에는 이렇게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지만 구성원들에게는 이제 저희가 심리 지원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을 받거나 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개개인별로 상담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구성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외상후 반응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집단 교육을 저희가 일단은 제공을 매뉴얼이 다 해드려요. 있는 거군요. 네네.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같은 사건을 경험한 구성원들끼리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정말 친밀했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고인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금기시 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장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내 고인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감정이 들고 고인을 이제 떠나보내기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 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집단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1대1로 개별 상담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 지인분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 감정들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 터놓으실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하루에 원데이로 사후 대응 현장 개입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3개월 뒤, 6개월 뒤에 모니터링을 또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처음에는 오히려 정신이 없어서 네네, 맞아요. 이 내 감정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다가 네. 뒤늦게 훅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현실감이 처음엔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오히려 이제 슬픔이란 감정이 찾아오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이 되면서 뒤늦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3개월 뒤, 6개월 뒤에 이제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우리 문화상 이 서비스를 저 도움 필요합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받겠다고 하는 비율이 무척 낮은 실정이잖아요. 이 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홍보를 하는 방법밖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사후 대응이라는 것 자체도 저희가 팀이 개설되고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작년부터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사후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좀 알리고 또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근데 올해는 또 작년과 다르게 서비스를 받으신 조직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조직들끼리 아름아름해서 저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이 서비스를 받아본 조직에서는 만족감이 컸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 조직 내 자살 사건이 있을 때 저희가 사후 대응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조직의 한 23% 정도만 저희 서비스를 제공을 받겠다라고 하셔서 지원을 해드렸었거든요. 이 사후 대응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인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이용률은 낮은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사후에 애프터 서비스로 뭐 3개월 후, 6개월 후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시는 걸로 봐서 이게 좀 더 많은 조직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예. 자살 사후 대응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생소하실 텐데 사후 대응 서비스 팀의 오유리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 좀 한 말씀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홍보하셔도 됩니다. 아, 예. 네. 그 사후 대응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조직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후 대응이라는 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2차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그 적극적인 자살 예방 활동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 우리 조직을 좀 더 건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사후 대응이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후 대응 서비스를 받는 게 2차, 3차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을 겪지 않는, 말하자면 우리의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는 걸 막는 중요한 적극적인 조치다. 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유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알려지는 게 두렵다 이런 말로 쉬쉬하고 감추고 하는 그 마음의 근본 심리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앞으로 이런 사고를 더 겪지 않기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꼭 이걸 좀 보시고 네.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이 또 2차, 3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그 마음 기억하시고 꼭 도움의 손길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3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